남자분들 특히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술을 많이 드실 때 보통 각자만의 해독요법들이 다들 있을 것 같으세요. 왕 아나운서님 주로 어떤 걸 음식을 섭취를 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좀 국물이 있는 것들, 네네. 뭐 쌀국수라든지 뭐 그렇죠.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먹게 되죠. 맞으세요. 보통 보면 이제 해독요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간이나 위장이나 또는 콩팥을 좀 쉬어지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굉장히 술을 되게 많이 드세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해독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자 원장들끼리 모여서 동네 앞 목욕탕을 되게 많이 가세요. 따뜻한 데 들어가서 식사를 안 한 공복 상태에서 땀을 쫙 빼게 되면 노폐물도 빠지고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독요법이라는 게 꼭 뭔가를 먹어서 해독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뭔가를 안 먹어서 해독하고 땀을 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보통 이제 책상에서 생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앉아서 컴퓨터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 또는 핸드폰도 많이 보고 그러면 이제 근육들이 많이 굳게 되겠죠. 대부분 우리가 젖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젊었을 때는 젖산이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젖산이 쌓이거나 또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젖산이 쌓이면서 특히 뒷목하고 목 쪽으로 이제 통증이 많이 발생하면서 어깨가 무겁다라는 느낌 또는 공 한 마리가 올려져 있다는 느낌 이런 게 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것도 하나의 독소로 보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보통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젖산이 쌓이더라도 간이나 콩팥 대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잘 배설이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세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결국에는 젖산들이 오래 쌓이면서 근육이 뭉침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증도 발생하면서 자세 유지근들이 자기 일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독소가 쌓이기 전에 적당하게 침이나 부항 치료를 받아서 해소해지는 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학적으로 어떤 해독요법을 얘기할 때 상한론이라는 그 고서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방송 아나운서 술 많이 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깰 수 있을까요? 술 많이 먹고요. 네. 일단 잠을 많이 자는 방법이 그렇죠. 있고 또 물을 많이 먹는 방법이 맞으세요. 다양하죠. 그래서 보통 동의보감에 보면 술 많이 먹고 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 중에 땀을 많이 빼는 방법,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방법.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게 되면 땀 짱 되고 나면 그 다음날 빨리 해독이 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눠보다 보면 보통 이제 약간 송승용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상한론에서는 3가지 방법으로 해독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세요. 첫 번째는 땀을 내는 방법, 한법.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부대끼면 토하는 방법, 토법. 마지막으로 합법. 합법은 이제 설사라든지 이뇨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독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체질별로 특징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땀을 내면 되게 좋은 체질들은 대부분 체격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또 속열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토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장 쪽이 부대낀다면 토법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합법은 이제 변비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빨리 설사를 시켜가지고 빼내주는 게 훨씬 더 빠른 치료법에 해당되게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고환아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한의원에 찾으면은 홍승범 원장님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임동구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보통은 한의원에서 왔을 때는 1단계는 이게 중추성이냐 말초성이냐. 중추성이면 당연히 그 병변 자체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말초성 관련된 부분은 이제 펠스팔시냐 아니면 람세훈터 증후군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세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전에 이제 정대진 원장님이 안면마비의 치료 방법 원인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저희 쪽에서 그 안면마비 환자분들 지금도 치료 중인 분들 많으시고 그 많은 케이스를 이제 치료를 해왔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풍환회사. 자, 우리 직업적으로 굉장히 특이적인 직업군들이 있으세요. 찬바람 많이 쐬시는 분들. 특히 저희 쪽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30대 중반에 키 배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겨울에 안면마비로 오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허풍내동. 당연히 피로라든지 가로 때문에 오시는데요. 특이적인 경우가 50대 남성분이 왼쪽으로 안면마비가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분 신경 쓰다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안면마비가 오셔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치료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혈어저라고 해서 증상 자체가 안면마비가 3개월 이상 지속되셨던 분이신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신안에서 섬에서 배 타고 나오셔가지고 오셨던 분이신데요. 증상이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단순한 이제 풍환회사라면
처방명은 이제 견정산이라든지 관련된 보약계통의 약물이 들어가고요. 그 피로도나 이런 게 올라갔을 때는 허풍 내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물탕의 견정상을 합방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증상이 오래됐으면 당연히 안면 근육적으로 자극하는 침뜸 치료뿐만 아니라 요즘 한방에서 굉장히 치료 효율이 뛰어난 것 중에 매선이라는 게 있어요. 매선씨를 심어서 자극을 계속하면서 이제 빨리 회복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구안화사의 한방 치료 방법, 다양한 치료 방법 들어봤고요. 여러분들도 각자 증상, 체질에 맞게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구안화사 완전한 치료가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쵸. 원장님, 치료 예후는 어떤가요? 네, 보통 이제 중추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원인 질환을 제거하면 어떤 회복기를 거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저희 쪽에 내원하시는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단순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단순 벨스팔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간해율이 대부분 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완전 치료율이 95%에 해당되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람세이 헌트 증후군, 아까 전에 수두 바이러스, 즉 이제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 등 감염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간해율이 30% 그리고 완전 치료율이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후유증이 좀 많이 남게 되세요. 그래서 적정한 치료와 어떤 빠른 치료가 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